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7월 23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도 좀 이제 인천에 갔다 왔는데요. 인천 날씨가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서울, 인천이 굉장히 덥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나 더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온 기억밖에 없는데요. 확실히 제주도가 날씨는 조금은 좀 습하기는 해도 온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주말에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자, 오늘도 이제 시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장 현황, 시황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의견 정도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목은 을심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했고, 글을 한번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의 오전 시황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았다라는 건데요. 특히 뉴스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관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고, 단발성 뉴스를 너무 믿지 말자라는 내용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시장의 방향이 항상 반대일 때가 많았다라는 식의 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언제부터 그랬던가,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니까 대표님도 매일 뉴스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저희도 그냥 개인 투자자일 뿐인데 언제부터 그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1996년 이제 겨울, 이 대표님의 취미는 딱 두 개였습니다. 네, 두 개였다라고 하는데, 이 서울의 신촌의 그 백스테이지라는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듣고, 청계천이나 이 신촌 독수리다방 근처 책방에서 이 워린 버핏 투자법에 대한 이 관한 책들을 사 모으는 것이 딱 취미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 읽었던 내용들의 대부분은 워렌 버핏이 아니고 저자들의 생각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그래서 시장에서 주식 폭락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고, 사상 최고, 주식 대박 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채권을 매수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대표님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이 방식에 몰두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니어서 당시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벅셔 해서웨이, 이제 워렌 버핏 회사죠. 벅셔 해서웨이의 이제 주주가 이제 된 이후에 워렌 버핏이 직접 쓰는 주주 서한을 정독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관련 정보들을 읽다 보니까 정말 워렌 버핏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었다. 대표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건데, 보통 이 워렌 버핏 투자법에 관련한 책들은요, 보통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주변인들이나 워렌 버핏에 대해서 워렌 버핏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쓴 책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직접 워렌 버핏이 쓴 주주 서한을 대표님도 읽게 되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좀 놀랐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2007에서 이제 9년까지 적중하는 실 사례를 좀 보았고,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신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번 미디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100%는 아니더라도 꼭 미디어를 의심은 한 번씩은 해봅니다.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뉴스를 너무 믿지는 이제 마시라라고 이제 한 번은 무조건 의심하고 넘어가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도로 이 기사를 작성했는지, 왜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을까 등등 그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글이나 경제지에서 말하는 것을 반만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의 변곡점을 예측하는 하나의
보조지표 정도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도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올 땐 시장이 좀 바닥을 잡나? 뭐 이런 그냥 정확하진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원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구글 사이트에 주식 폭락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당시 기사와 이 주가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연도별로 당시 기사와 주가를 직접 확인하면서 스스로 이 미디어에 관한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 미디어를 굉장히 이제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미디어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태까지 한번 이 사례들을 한번 보면은 보통 미디어와 시장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도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좋은 기사도 있겠지만은요, 좋은 기사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의심을 한번 해봐서 나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황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실전 투자 강의 책, 세 번째 책이죠. 책의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좀 보면은 네, 투자자 vs 게임꾼이라는 주제로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질문 한번 하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란 누구인가? 답변은 앞서 말했듯이 대중은 유동성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가증권에 돈을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돈의 규모가 작은 사람도 있고 중간 정도인 사람도 있으며 대규모인 사람도 있다. 이들을 자본가라고 부른다. 이들 중에는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저기 비법을 들으러 뛰어다니는 이들도 있고, 이들은 게임을 한다 라는 건데요. 한편 경기 변동과 중기적인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제 투자를 한다 라는 거고, 게임을 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게임이 아니라 투자를 강조합니다. 투자는 금리 변동, 뭐 정부의 경제 및 화폐 정책, 이제 기술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게임과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한번 좀 보면은요. 게임꾼은 마음속 깊은 동기가 없고 오늘 내일 사이 혹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며칠이나 몇 주 내에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이들은 한간에 떠도는 비법을 쫓아다니고 조그만 수익으로 만족해하며 시세 상승의 기회를 고려하지 않고 이 카지노의 이쪽 테이블에서 이 저쪽 테이블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푼 따려고 방황하는 노름꾼과 같이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죠. 게임꾼은 대중과 함께 몰려다니는 이 성격이 있는데요. 이들은 스스로가 대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옆 사람이 사면 자기도 사고 싶고 옆 사람이 팔면 자기도 팝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식 대중의 90% 이상을 이런 이 게임꾼들로 차지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은 투자자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것은 뭐 대중심리학 전문가가 할 일이지 경제학자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100명의 지적인 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이들은 지적으로가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어두운 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고 성냥개비 하나 켜지 않았는데도 아수라장 속에서 부상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깔려 죽는 사람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일이 주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열정적인 주식 게임꾼이기도 했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체 운동은 센터미터와 초 단위로 측량할 수 있으나 이 정신 나간 군중이 시세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는 대중심리적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 투자자가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이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면은 이 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지적이라는 것은 이 반드시 지능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적과 지능적은 좀 다를 수 있고 이 생각은 지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중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보며 논리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논리는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가 아주 없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뭐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 순전히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디어, 뉴스, 지적인 사람들은 코스톨라니도 말했듯이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순전히 심리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차이점이 전부인가? 고작 이거밖에 없냐라고 한번 보면은 코스톨라니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말했듯이 게임꾼들은 단기적으로 작은 이익을 보고 행동합니다. 그에 반해 투자자는 큰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때는 몇 년을 보고 투자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이 입증되기를 기다립니다. 투자자는 시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즉 자신의 자신이 이제 수익이 올렸는지 잃었는지에 상관없이 시세를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시세란 개인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이 투자자는 물론 잘못 생각하거나 가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나오네요. 이 게임꾼과 투자자 중 누가 더 성공적이었나? 라는 건데 의심할 여지 없이 투자자가 월등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90%가 크고 작은 게임꾼들이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들의 어떤 성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첫째, 이 게임꾼들은 대중의 일치에 반해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논리에 확신이 있을 때는 대중의 지배적인 생각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 모든 투자자가 항상 일반의 어떤 생각에 반해 행동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투자자 중에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으로 잡는다 해도 시장 참여자들 중 10% 정도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 코스톨라니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코스톨라니는 뭐 당연하게도 그렇다라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수년간의 경험 후에야 비로소 이 코스톨라니 자신만의 이론과 원칙을 가지게 되었고 하지만 이론과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론과 원칙이 있는데도 어렵다면 왜 그런 거냐라고 한번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은 파니까 나는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나는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자신의 이론과 맞기는 하지만 혹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심, 그런 의심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것이고 나중에서야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고 내 이론에 따라 예상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이 오랫동안의 훈련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오늘날 이 코스톨라니는 유행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책들에서 이와 관한 일화를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톨라니는 피카소의 그림을 가장 좋은 예라고 하며 즐겨 인용합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은 눈이 코 밑에 그려져 있는데도 굉장히 큰 어떤 값어치를 하죠.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요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순응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순응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이란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원칙이나 이 원칙이죠. 네, 원칙을 확립시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을 확립시키는 것은 전혀 어렵진 않은데 그 원칙을 꾸준하게 지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고, 주식에 보통 98%는 손해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2% 정도의 이 수익을 보는 사람들, 아주 작은 확률로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돈이 쉽게 벌리지는 않겠죠. 그만큼 고통 뒤에 돈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중, 그냥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인간의 본성하고는 반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가 그만큼 어렵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끝에 이제 수익이 항상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심리적인 마인드셋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어렵겠지만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꾸준하게 지켜 나가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겨낸다, 반대로 이겨낸다라고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을 보는 한 2, 3%의 투자자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이 쉽게 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